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제약바이오 FDA 승인 2기업 10월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마 후속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AI 로봇 2000 자료집 있죠. 뭐 지금 AI 로봇은 지금 당장 아니지만 2025년도 내년도에 핫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차 전지는 이 빠르면 2024년 이번 4분기부터 대세 상승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아마 제약바이오 후속 타자가 이 안쪽에서 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에서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이슈와 함께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들은 일단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요. 다 무료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은 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게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 그 속에서 수혜 종목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도 악재를 맞고 삼성전자가 죽고 있고, 물론 나중에 2025년도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죽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대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무조건 대세 상승이 온다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를 하나 꼽아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력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도 1분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종목만 보셔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강력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총 5개가 있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5개 영상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최근 뭐 7% 정도 한미약품이 좀 제일 덜 갔죠. 한 뭐 하면 한 5%, 3에서 5% 사이일 것 같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0% 넘어갈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0% 정도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드렸고 위에서도 또 드렸고 해서 정말 매력적인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심상치 않은 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덜 올라간 아직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기업들 중에서 매력적이어 보이는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워낙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저점은 아니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2025년도 뭐 이거 1분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가 명확합니다. 1분기까지는 긍정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워낙에 좀 올라가면 또 사기 싫습니다. '아 이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또 공략해도 돼?'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호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면서 어떤 호재성 뉴스가 있고 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제가 그전에 이야기했었던 것과 좀 다르게 또 새로운 4가지 이유를 더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후속 종목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공략 방법 살펴보시고 공략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잘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최근
제약바이오 풀 밸류 체인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R&D 연구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 생산입니다. 예, 보통 R&D 연구 개발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요런 국가들이 주로 했었던 거죠.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위탁 생산을 꽤나 많이 했었죠. 뭐 여기에서 한국도 좀 꼽사리가 좀 껴져 있긴 했는데 어떠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놓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위탁 생산에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SK, 삼성, 모기업, 자금력 기반 적극적 투자, CJ도 바이오, CMO 진출, 이 위탁 생산이에요. 대기업 계열사 전통 제약업계에서 바이오, CDMO로 전환,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산 약품 생산 견제를 위해서 미국은 2025년도 바이오 보안법을 시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지금 입고 있죠. 가장 먼저 준비했던. 그래서 창사 이래 최초 상반기 매출 2조를 돌파했고요. 연내 상반기만 뭐 지금 현재 상반기만 이제 그 반 정도 판 건데 2조면 뭐 그래서 연내 이번 연도에 한 4조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사실 풀밸류 체인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과거부터 투자해왔던 지금 신약까지도 통과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원래 R&D에는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R&D에 많이 통과가 되고 있죠. 유한양행, 렉나자, 한국 항암제 최초 FDA 승인. 그래서 받아서 지금 이제 매년 3천억 로열티만 3천억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유럽, 중국, 일본 등도 진출을 앞뒀다라고 합니다. 피아수 자체 제형 승인, 보험 급여 등재 등 성공해서 과제 등 성공 과제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더 이제 최근에 이제 말하면 이제 어떻게 투여하는지도 약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제 적응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허를 받으면서 앞으로 받아 나가면서 매출을 키워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물론 뭐 R&D 부분에서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위탁 생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강해질 것이 예상이 되고 R&D에서도 꽤 좋은 성과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면서 국제적인 인식이 꽤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반쪽짜리가 아니라 둘 다 할 줄 아는 R&D 연구개발과 위탁 생산 둘 다 할 줄 아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런 풀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죠. 특히나 위탁 생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위탁 생산 부분에서 꽤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최근에 가장 많이 돈을 잘 버는 게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죠.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유명한 약품이 있잖아요. 많이 검증되고 많이 써왔던 약품들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사이, 뭐 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 사이에 특허권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거는 개발을 한 기업이 개발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개발 비용들 위험 감수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특허권이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근데 이런 특허권이 만료되는 약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약품, 특허권이 끝난 약품을 비슷하게 만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휴미라, 스텔리라, 바이반스 등 만료 예정 상위 10개 의약품이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위 10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품들 중에서 만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해당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40조, 44조 규모가 굉장히 크죠. 뭐 휴미라와 존슨앤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와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 지금 뭐 부르는 것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 세계 의약품 규모만 해도 1년 매출이 356억 달러 정도. 미국 머크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되죠. 특히 키트루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항암제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돈이 든 시장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 약품을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임상 실험이 필요하죠. 연구 개발할 줄 모르면 바이오 시밀러 만들지도 못해요. 이것도 FDA 승인 받고 임상 실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신약을 만들어내는 것보단 쉽지만 비교적인 거죠. 이것도 완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따라왔고 심지어 약을 바이오시밀러 허락을 받아 FDA 승인이 나와도 위탁생 생산을 할 줄 모르면 이거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거든요. 직접 생산해서 전 세계에 보급해야지 저렴하게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 지금 이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야지 바이오시밀러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 실제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2021년도 기준에서 봐도 7,153억 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돈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33개 글로벌 제약사 작년 국내 임상 진행 1,600건 총 8,178억 원 투자. 이게 보시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실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됐고 이게 완성이 되면 뭐가 좋냐?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된다. 진짜 돈을 벌어서 조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중장기적인 뭐 기술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수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마 오늘 내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게 디테일적인 부분이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술 특례 상장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28곳 중 7곳 상장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뭐 상장은 5곳을 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축적하지 못한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실제 실적과 전망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상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뭐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한다는 거죠. 기술 특례 상장이 특징이 뭐냐면 적자여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적자지만 당장에 몇십억, 몇백억 적자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누가 정부 기관에서 통과가 되면은 상장시키는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거의 뭐 사기처럼 그 사기급이죠. 그럼 다들 기술특례 상장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죠? 다 같이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적자 기업은요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술특례 상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보시면 지금 이제 3년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요건은 5년간 면제된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원래 상장사들은요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는 기업들 위주로만 상장을 시켜요. 근데 기술 특례 상장은 그런 요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유예된다는 거죠. 3년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요건이라는 것은 30억 원 이상 매출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5년간 면제를 해준다. 성과가 없어도 당장에 5년간은 봐줄게 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그러면
최근 당장에 상장한 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5년을 앞둔 기업이라면 마음이 좀 급해지겠죠. 자신의 기업이 힘들게 상장을 했지만 다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실적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게 가장 적극적일 걸 예상이 되는 종목은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의 실적 볼까요? 기업 분석 내용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 해당 기업이 적자입니다. 연간 흑자 잠깐 돌아선 적이 있는데요. 2019년도 적자, 2020년도 적자, 2021년도 적자, 2022년도도 적자. 물론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긴 한데 계속 적자가 되면은 나중에 지금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겠죠. 아마 당장의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애초에 거래소에서 경고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든 흑자 전환 정도, 대박을 칠 필요는 없어요. 흑자 전환 정도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년 이내에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ABL 바이오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상장한 지 얼마 됐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딱 이번엔 6년째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해당 기업이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완성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 수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ABL 바이오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5년째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한 4년 차, 5년 차 이런 기업들은요. 더욱더 기술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옛날 같으면은 내가 한 1,000억 줘도 고민해 수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데 이제는 한 800억 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투자자가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술 수출이 특히나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붐이 분지가 언제였냐면 이때 붐이 불었거든요. 예, 실제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때가 여러분들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안 움직이다가 2015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붐이 한번 이르고 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언제 많이 했냐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도 한번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기술 특례 상장 굉장히 많았고요. 이때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슬슬 5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정도가 되겠죠. 그때 여러 상장했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어찌저찌 어떻게든 흑자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상장 바이오 기업 6곳만 흑자, 2곳은 흑자 전환. 실제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흑자 전환을 돌아서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SK바이오팜, 뭐 메디톡스,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에이프릴바이오, 휴젤 등 6곳이 2분기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슬슬 진짜 돈을 버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약바이오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조금씩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서 돈을 중장기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특히나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시기다. 왜? 과거 제약바이오 붐 이후 신규 특례 상장을 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자신의 가치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로 인해서 1, 2년 내에 실적을 많이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요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게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말지가 더 중요하긴 한데 뭐 중장기적인 밸류업에선 밸류
부분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단기 스윙에서 흐름을 타고 먹고 나오는 전략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일단 흑자 전환을 한 것에 좀 집중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좋을까? 아직 좀 덜 상승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이미 제가 한 5개 짚어드리다 설명드렸죠. 이미 한 5개를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지아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이미 좋은 종목들 다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종목 말씀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팜은 과거 뇌전증 신약을 FDA 승인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요. 이 승인을 받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뇌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엄청 흔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큰 곳에 가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죠.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미국 직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먼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진출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성과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이메트라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더욱더 매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FM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SK 바이오팜은 3분기 매출 1,317억 원, 영업이익 19억, 194억 원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45.8% 늘었고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흑자 전환 이미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밤에 세노바이메트 미국 매출은 올 3분기 1,150억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 세노바이메트라로 인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SK바이오팜은 최근 파트너사인 유로파마를 통해서 브라질 식의약품 감시국의 세노메트 지금 이제 NDA, FDA랑 비슷한 거죠.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나 해당 시장에서 추가적인 돈을 벌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면 더욱더 매력적인 매출 밸류업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 뭐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저는 신고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 보인다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워낙에 고가에서 꽤 많이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도 저는 주가 상승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면서 이끌어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신고가 더 갈 것 같아요. 전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단기 상승을 예상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좋은 종목들 필요하다. 제약 바이오 이후에도 올라갈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AI 로봇, 2000지 관련된 기업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확인하시러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 듣고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각자 이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제 이름 제자는 I고요. 이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이재진의 상하 관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료집을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물론 100% 무료입니다. 이 유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건 다 무료입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급등천주, 장전시험,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는 무료 회원가입만 하셔도 이용 가능하시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냐? 해당 화면에서 왼쪽 상단 급등천주 시황 포착 자료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동의 나오고요. 맨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모든 게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이용약관 회원가입 칸에 보시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최대한 쉽게 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왜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를 쓰느냐, 이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를 쓰느냐, 네이버.com 귀찮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안 칸이 없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비밀번호는 이제 이메일로 찾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로 아이디자 이메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일단 만들어 두시고 로그인하실 때 매일매일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 매번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네이버.com을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셔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거로운 일이 없겠죠. 매일매일 로그인할 때마다 네이버.com 적으시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천주에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매일 드리고 있고요. 수십 개, 수백 배 차트 다 돌려보고 매력적이어 보이는 종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을 클릭해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 왜 해외 증시의 동향,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종목 공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장 시작 10분 전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으셔도 더 좋습니다. 장이 끝나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슈 정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자료집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 받아가신 것도 중요하겠죠. 보시면 급등 추천주에 다시 들어가셔서 공직을 세 번째쯤 보시면 2024년도 2배 급등 대장주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모든 정보들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죠. 맨 밑에는 2024년도 대선 정책, 그 위에는 2차 전지하고 AI 로봇 자료집 있죠. 직접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100% 무료로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100% 무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무료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100% 무료로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높은 증률을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항상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욕심은 그렇죠. 근데 욕심에 비해서 사실 이거 시장을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성실함이 필요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실행하기가.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은 저는 이제 제 가장 큰 단점이 좀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일매일 무료 정보를 나눠서 드리겠다,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매일 1000분에서 2000분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말을 지키기 위해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저 스스로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제 가장 큰 단점을 메꿀 수 있는 구조를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 드린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정보들만큼은 100% 무료로 평생 계속 나눠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정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매일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이미 저도 얻어갈 게 있으니 뭐하러 유료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딱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마시고 이 무료 정보들만큼은 100% 무료로 계속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